의사 마누라 벼슬도 아닌데 어디서 버티고 앉아 있어.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한 낡은 가방 하나를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십수년을 식당 일과 미싱질로 뒷바라지에 남편을 의사로 만들어 놓았더니 돌아온 건 차가운 길바닥과 뺨한 대였습니다. 비참하게 쫓겨난 다음 날 아침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통곡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를 맨몸으로 내쫓았던 악독한 시어머니와 쫓겨났던 며느리의 인생이 완벽히 뒤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년. 처절하게 버려졌던 한 여자의 오싹하고 통쾌한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 진우가 10년이 넘는 고된 세월 끝에 드디어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우리 집안은 하루 종일 웃음꽃이 피어났고 진우는 내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동료들을 만나러 잠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우의 발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기가 무섭게 안방에 계시던 시어머니 말순이 나를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러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정성껏 쟁반에 담아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말순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놓여있던 두툼한 흰 봉투를 내 발밑으로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말순이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매섭게 가리키며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탕 쳤습니다. 의사 아들을 둔 우리 귀한 집안에 너처럼 매일 식당판이나 닦고 손마디가 굵은 천한 마누라가 웬 말이냐. 아주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말순이 험악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크게 휘둘러 내 왼쪽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도도하게 굴어. 당장 이 이혼 서류에 찍소리 말고 도장 찍고 옷가지 하나 건지지 말고 맨몸으로 내 집에서 꺼져라. 매서운 손찌검에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나는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자 말순은 마루 구석에 있던 작은 짐 가방을 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내가 밤새 미싱질을 할 때 입던 낡은 옷가지 몇 장만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10수년 동안 식당 불판을 닦고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진우의 책값을 대던 내 피땀 어린 세월을 말순은 한순간에 짓밟았습니다. 말순은 내 덜덜 떠는 옷자락을 사정없이 쥐어틀며 나를 차가운 마루 너머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내몰았습니다. 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말순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핏발선 눈으로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10년 넘게 진우 씨 뒷바라지하며 뼈가 부서지라 일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말순은 내 가냘픈 손가락을 발로 사정없이 짓밟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 불판이나 닦던 가난뱅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의사 아들 마누라 노릇을 하겠다고 기어올라. 가당치도 않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대문에 무거운 빗장이 걸리고 굳건한 문이 내 눈앞에서 차갑게 닫혔습니다. 닫힌 대문 뒤에서는 나를 향한 말순의 서슬퍼런 폭언과 모진 욕설이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차비로 쓸단 돈 몇 푼조차 들어있지 않았고 몸에는 얇은 겉옷한 자락뿐이었습니다. 말순은 단 한 돈의 위자료는커녕 추위를 피할 옷가지조차 얻지 못하게 한 채 나를 찬 바람 몰아치는 밤거리로 내쫓은 것입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골목길에는 시린 가을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내 몸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나는 시린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 안은 채 정처 없이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밤낮 없이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남편의 눈치만 보며 참아온 수많은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번듯한 의사가 되어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나 자신을 버리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원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길가의 차가운 돌벤치에 겨우 주저앉아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차디찬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말순이 내뿜던 멸시 어린 눈빛과 가슴을 후벼 파던 모욕적인 말들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비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차가운 바람에 그대로 얼어붙어 살갗을 찢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구석진 작은 공원에서 나는 떨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느덧 새벽녘이 가까워지면서 어깨 위로 차가운 이슬이 뚝뚝 떨어져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감이 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슬픔 뒤편에서 가슴 밑바닥을 타고 오르는 뜨거운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청춘과 젊음을 전부 바쳐 만들어낸 진우의 성공을 말순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두웠던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끌며 시린 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어스름한 골목길 어귀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게 늘어진 남편 진우의 그림자가 새벽녘 거친 길 위로 차갑고 가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찬 이슬을 맞아 서늘하게 젖어버린 겉옷을 꼭 감싸쥐고 길가 가로등 밑에 우두커니 서 있던 내 앞으로 진우가 가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어젯밤 동료들과의 축하 자리가 끝난 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가 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진우는 핏발 선눈으로 밤새 사방을 헤매고 다니던 참이었죠. 추위와 충격으로 엉망이 된 내 얼굴과 차디찬 바람에 까맣게 얼어붙어 떨고 있는 내 손을 보자마자 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거친 내 손등에 묻고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꼴이 이게 뭐야? 어머니가 대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야? 나는 오열하는 진우의 마른 어깨를 바라보며 밤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롭게 참아왔던 서러움이 툭 터지듯 터져나와 말없이 통곡했습니다. 진우가 내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 절대로 안 놓아. 어머니가 뭐라고 행패를 부리셨든 간에 내가 당신 두고 어디 안 가. 당장 집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따지고 다 바로잡을 테니까 제발 나 좀 봐줘. 응? 진우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지난 밤거리를 헤매며 비참하게 부서졌던 내 가슴 한구석에 간신히 자그마한 온기가 희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진우가 내 손을 마주 잡고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끼익하는 비명 같은 굉음을 내며 노란 택시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택시 문이 사정없이 열리자마자 서슬퍼런 얼굴을 한 말순이 내리고는 사나운 기세로 우리 쪽으로 쏜살같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차가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진우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며 사정없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말순이 진우의 넓은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며 귀가 찢어질 듯한 고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칠칠치 못한 놈 같으니 내가 번듯한 의사 탈을 쓰고 어디서 저런 구질구질한 여편네 발치에 무릎을 꿇어 애비 망신 아비 망신 다 시킬래? 당장 일어나지 못해? 진우는 말순의 매서운 손길을 뿌리치려 애쓰며 나를 자신의 불쌍한 몸 뒤로 감싸려 했지만 악에 받친 말순의 거친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진우의 덜덜 떠는 옷자락을 사정없이 쥐어틀고 눈을 험악하게 뒤집어가며 말했습니다. 너 아주 미쳤구나. 저런 천한 며느리는 벌써 쫓겨났어. 인근 대형병원 이사장 댁 귀한 외동딸이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찬밥 신세도 못 면할 년한테 미련을 두고 질질 짜. 진우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말순의 사나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순이가 날 위해서 식당 일에 미싱질까지 하면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말순은 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더니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안으로 진우를 강제로 쑤셔 넣었습니다. 진우가 택시 문을 열고 다시 나오려고 버텼지만 말순은 진우의 어깨를 발로 밀쳐 넣으며 문을 강하게 쾅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택시 문이 차갑게 닫히기 직전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뱀처럼 서늘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말순이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 위에 침을 퇴뱉으며 눈살을 지독하게 찌푸린 채 말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똑똑히 들어라. 다시 한번 내 귀한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병원 앞에 와서 발목 잡았다간 그땐 내 목숨줄을 아예 끊어놓을 줄 알아라. 퇴! 택시 창문 너머로 내 이름을 목 놓아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진우의 통곡 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진우를 실은 노란 차가 매캐한 매연을 사방으로 뿜어내며 골목 저편으로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리자 나는 텅 빈 길거리 한복판에 홀로 멍하니 남겨졌습니다. 말순이 내던진 잔인한 독설과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차가운 침 자국이 내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비웃는 듯한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나는 다리에 힘이 모조리 풀려 시련의 아스팔트 바닥에 폭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통함에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정없이 터져나오는 서러운 통곡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고된 세월 동안 내 청춘과 피땀을 모조리 갈아넣으며 뒷바라지했던 내 진심이 한순간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참담함이 나를 사정없어 덮쳤죠. 새벽마다 새벽시장에 나가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번 돈으로 진우의 두꺼운 의학 서적을 사주었던 내 희생이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처음부터 나를 아들의 출세를 돕는 하녀쯤으로 여겼고 아들이 의사가 되는 목적을 이루자마자 나를 가차없이 버리려 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던 나는 새찬 바람에 굳어가는 손가락을 꼭 움켜쥐며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습니다. 나를 차갑게 버리고 떠나간 시댁과 진우가 있는 방향을 향해 마지막 남은 미련과 애정을 전부 털어내듯 서늘해진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낡은 겉옷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보니 밤새 감싸 쥐고 있던 차가운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손가락 끝에 외롭게 잡혔습니다. 나는 아주 희미한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어보고자 근처 길모퉁이에 외롭게 서 있던 공중전화 부스로 발걸음을 옮겨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무심한 기계음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올 뿐이었죠. 말순이 진우의 전화기에서 내 번호를 이미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수화기를 든 내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는 통증 속에서 수화기를 잡은 팔에 힘이 풀려 덜컥 소리를 내며 전화기 받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넓은 세상 아래 오갈데 하나 없이 홀로 버려졌다는 극심한 외로움과 비통한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내 삶을 무참하게 망가뜨린 말순을 향한 불같은 적개심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가냘픈 주먹을 불끈 쥐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찬 바람 부는 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힘겹게 옮겼습니다. 사흘 뒤 오후 끼니조차 제때 챙기지 못해 뱃속이 쓰려왔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차가운 거리를 정처 없이 서성이며 한강 다리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서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던 내 뒤로 검은색 경찰차 한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덩치 큰 정복 경찰관 2명이 다짜고짜 다가오더니 내 양팔을 사정없이 낚아채 강제로 경찰차 뒷좌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는 상황에서 나는 경찰관들의 차가운 얼굴을 바싹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나를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집안 금고에 든 현금 수천만 원에 비싼 금은 보화까지 싹 털어가지고 야반도주 하셨다면서요? 순순히 부는 게 좋을 겁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무엇인가에 맞은 듯 멍해졌고 숨이 막혀 제대로 호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를 완벽하게 매장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려 작정한 말순이 집안의 소중한 금품을 내가 죄다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내가 과거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의 돈을 빼돌린 적이 있다는 거짓 진술서와 엉터리로 조작된 통장 내역까지 증거라며 경찰에 제출했더군요. 어둡고 차디찬 경찰서 취조실에 끌려가 앉아있자 험상복장의 형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탁자에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형사가 내 코앞으로 조작된 서류들을 세차게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시어머니가 가져온 통장 내역이랑 진술서가 이렇게 뻔뻔하게 들어맞는데 언제까지 오리발 내밀고 모르는 척할 작정입니까? 당장 실토해요. 나는 억울함과 비통함에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가슴을 쥐어뜯고 소리 높여 무고함을 외쳤습니다. 저는 맹세코 단 1원 한 돈도 안 훔쳤어요.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 뗄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해요, 형사님. 그때 조사실 문이 사정없이 쾅 열리며 소식을 듣고 비틀거리며 달려온 진우가 허겁지겁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우가 형사에게 바싹 다가가 내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순이를 내쫓으려고 꾸며낸 짓이라고요. 제 아내는 하늘이 무너져도 도둑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우의 뒤를 따라 사나운 기세로 들어온 말순이 진우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며 이를 악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너 입 다물지 못해? 내 놈이 한 번만 더 저 뻔뻔한 도둑년 편들었다간 내 당장 너를 정신병원에 쳐넣어서 평생 의사청진기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어줄 테니 그리 알아라.
진우는 말순의 잔인하고 서슬퍼런 협박에 입술을 하얗게 깨물며 눈물만 흘렸고 결국 자식의 목줄을 쥘 말순의 손길 앞에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말순이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들이 취조실로 들이닥치더니 형사에게 나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냘픈 신세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내 무죄를 호소했지만 차가운 법과 돈 앞에 내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유치장의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 쇠창살 너머의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물결이 치듯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내 피와 땀을 바쳐 수발을 들었던 시어머니가 나를 진짜 감옥에 넣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벌벌 떨리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다행히 영장이 기각되어 유치장 밖으로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 이마에는 이미 남편 돈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도둑년이라는 주홍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비틀거리며 나서는 내 앞에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순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내 귓가에 얼굴을 바싹 대고 차가운 침을 튀기며 서늘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 아주 악질이구나. 이번엔 운 좋게 튀어나왔지만 다시 내 아들 눈앞에 얼씬거리기만 해봐라. 그땐 진짜 찬 감옥에 쳐넣어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까. 말순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한번 노려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유유히 경찰서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내가 바친 고된 세월조차 모두 거짓과 사기로 짓밟혔다는 생각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한강 다리 위를 향해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다리 난간을 꼭 잡고 아래로 도도하고 차갑게 흐르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나는 지난 세월의 비참함과 억울함을 모두 잊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강 다리의 차가운 철제 난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한쪽 발을 서늘한 공중에 올린 채 눈을 감았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낡은 겉옷자락을 사정없이 낚아채며 강한 힘으로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어 거친 숨을 헐떡이며 나를 사정없이 잡아당긴 사람의 얼굴을 바싹 얼어붙은 눈으로 바라보았죠. 내 어깨를 강하게 쥐어틀고 눈시울을 붉힌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던 사람은 몇 년 전 내가 식당에서 고되게 일할 때 인연을 맺었던 옥분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며칠 동안 끼니를 제대로 거르고 식당 모퉁이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옥분 할머니의 모습이 안쌍하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사골 국물을 듬뿍 담아 무료로 대접했던 기억이 가슴속에서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엉망이 된 내 초췌한 얼굴과 차가운 바람에 까맣게 얼어붙은 내 손을 바라보며 연신 혀를 차시더니 따뜻한 손길로 내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편 진우의 수발을 들며 견뎌온 세월과 시어머니 말순이 저지른 잔인한 악행, 그리고 억울하게 도둑 누명까지 쓰고 쫓겨난 비참한 사정을 전부 털어놓자 옥분 할머니는 지팡이를 길바닥에 세차게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눈에 핏대를 세우고 차가운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 문을 손수 열며 말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할망구 같으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따위 천벌 받을 짓을 한단 말이냐. 아가, 미련하게 길바닥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당장 내 차에 타거라. 옥분 할머니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뒤에야 알게 된 진실은 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 만큼 놀라웠습니다. 내가 단지 불쌍한 마음에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던 옥분 할머니는 사실 전국에 수십 개의 대형 한방 병원과 약선 음식 가맹점을 거느린 거대한 한방 재단의 회장이자 막강한 재력가였죠. 옥분 할머니는 나를 자신의 높고 넓은 대저택으로 데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성 어린 밥상을 내 앞에 친히 차려주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옥분 할머니는 과거 내가 식당에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손재주를 발휘해 만들었던 약선 요리의 깊은 맛을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차디차게 식어버린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억울하고 비참하다고 내 소중한 목숨을 끊으면 저 나쁜 인간들만 만세를 부르는 법이다. 나랑 같이 손잡고 새로운 인생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자. 응? 옥분 할머니의 진심 어린 제안 덕분에 나는 재단 소속의 약선 요리 연구소에 정식 연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날의 슬픔과 억울함을 잊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소에 살다시피 하며 기초적인 약초 지식부터 전통 음식 조리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남편 진우의 건강을 위해 10년 동안 사고를 고우고 약재를 다리며 다져왔던 내 손맛에 옥분 할머니가 전해주신 깊이 있는 비법이 더해지자 나만의 독창적인 약선 음식들이 하나둘 탄생하기 시작했죠. 음식 하나하나에 내 피와 땀 그리고 자식과 남편을 위해 바쳤던 내 정성을 모조리 쏟아부으며 몸과 마음을 다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남다른 노력과 탁월한 음식 감각을 깊이 눈여겨본 옥분 할머니는 나를 단순한 연구원에 머물게 두지 않고 새로 출범하는 약선 요리 브랜드의 총괄 책임자로 전격 발탁해 주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서늘한 시선도 있었지만 나는 오직 실력과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내 입지를 단단하게 넓혀갔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개발한 건강 약선 도시락과 한방 음식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깊은 맛과 신선한 재료에 감동한 사람들의 발길이 길게 이어졌고 거대한 기업들과 유명 방송국에서 인터뷰와 취재 요청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죠. 방송 매체에 내 얼굴과 이름이 당당하게 도배되고 사업이 성공을 거둘 때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억울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바람뿐이었던 내 비참한 삶에 비로소 따사롭고 포근한 희망의 햇살이 깊숙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말순에게 버려졌던 과거의 깊은 상처와 억울함을 당당히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당당한 전문 여성으로 멋지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고 내가 모든 온정과 정성을 쏟아부어 총괄 개발한 약선 음식 브랜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사랑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전국의 수십 개의 대형 가맹점을 거느린 거대 전문 기업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시댁의 구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내 피땀 어린 지난날의 고난과 독창적인 약선 요리의 성공 스토리가 주요 일간지 메인 기사를 장식하고
저녁 시간대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나는 명실상부한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온 세상의 이름을 당당히 알리게 되었죠. 높고 화려하게 새로 지어 올린 본사 사옥 개업식 날 단정하고 우아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올라선 나는 수많은 취재진이 터뜨리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지난날 찬바람 불던 길거리에서 낡은 옷까지 몇 잠만 든 채 눈물 흘리던 내 가엾은 모습이 스쳐 지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격의 눈물을 가만히 훔쳤습니다. 한편 10수년간 나를 종처럼 부리다가 남편이 의사가 되자마자 나를 차갑게 내쫓고 부잣집 딸과 서둘러 재혼을 추진했던 진우는 지독한 탐욕을 부리며 돈만 밝히는 시어머니 말순의 과도한 요구와 매서운 기싸움에서 비롯된 사나운 고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한 달 만에 비참한 파경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저녁 뉴스 방송 화면 속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성공한 내 모습을 확인한 진우는 나를 또다시 모함하고 비방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말순의 거친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고 내가 일하는 화려한 본사 사옥 앞으로 허겁지겁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왔죠. 통유리로 된 사옥 로비 한복판에서 빛나고 있는 나를 발견한 진우는 넋이 나간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내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와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직원들과 취재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려 내 고급 정장 자락을 잡으려 손을 덜덜 떨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 헛된 욕심에 눈이 까 뒤집혀서 당신 진심도 못 알아보고 몹쓸 짓을 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순이야. 진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바싹 조아리고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숨이 넘어갈 듯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내 발치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 의사 면허고 병원이고 다 필요 없어. 당신 없는 내 인생은 껍데기뿐이야. 이 못난 놈 한 번만 용서하고 내 곁으로 돌아와 다오. 진우의 절박한 사죄가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사옥 정문 입구 쪽에서 쿵쿵거리는 사나운 발소리와 함께 진우의 뒤를 쫓아온 말순이 눈을 험악하게 뒤집어가며 로비 안으로 거칠게 난입했습니다. 말순이 나를 향해 사나운 손가락질을 해대며 대리석 바닥을 굽 높은 구두로 세차게 구르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이 가증스러운 도둑년이 다시 꼬리를 쳐 남의 집 금고 털어 달아난 주제에 내 귀한 의사 아들 출세길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과거 말순의 서슬 퍼런 고함 한마디에 가슴을 졸이며 겁에 질려 떨던 옛날의 힘없고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던 나는 서늘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순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살포시 손짓을 하자 사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람한 체격의 보안 경호원 2명이 신속하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던 말순의 양팔을 사정없이 뒤로 꺾어 낚아챘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로비 한복판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차갑고 당당한 목소리로 경호원들을 향해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어디서 몰상식하게 행패를 부립니까? 경호원들, 당장 이 무례한 사람 문 밖으로 쫓아내세요. 보안 경호원들에게 사정없이 끌려나가며 고함을 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는 말순의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을 로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취재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견멸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진우의 비참한 모습과 길거리 밖으로 개처럼 쫓겨나 망신을 당하는 말순의 비참한 퇴장을 바라보며 내 가슴속을 오랫동안 답답하게 짓눌렀던 억울함과 한이 순식간에 시원하게 씻겨 나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죠. 나는 내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고 있는 진우를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단단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향기로운 약선 연구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사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마음의 작은 평온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던 몇 달 뒤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남편 진우와 함께 지내던 8살 딸 아람이가 갑자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는 급박한 연락이 전해졌죠. 의식을 완전히 잃은 아람이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제 손에 쥐어져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처럼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아람이가 있는 병원을 향해 사정없이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만나 듣게 된 검사 결과는 제 가슴을 베어내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람이의 몸속 피가 하얗게 말라가는 희귀한 혈액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나지막한 설명이 이어졌죠. 당장 누군가의 깨끗한 골수를 이식받는 큰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불쌍한 아이의 목숨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제 귀를 사납게 때렸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응급 중환자실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창백하게 질린 채 가느다란 숨을 내쉬는 아람이의 얼굴을 마주하자 가슴속 밑바닥에서 세찬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람이의 작은 손이라도 꼭 감싸 쥐려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 순간 뒤에서 사나운 기세로 나타난 말순이 제 팔통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말순은 제 어깨를 사정없이 밀쳐내더니 중환자실 문을 열쇠로 덜컥 소리가 나게 단단히 잠가버렸습니다. 말순이 저를 향해 사나운 눈길을 보내며 입술을 거칠게 실룩거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뻔뻔한 년아, 갈라선 며느리 자식한테 내 귀한 아들 돈 들여 수술을 해줄 이유가 어디 있어. 절대로 사인 못해. 말순은 손에 쥐고 있던 수술동에서 서류를 사정없이 구겨서 차가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수술 기록이 남으면 의사인 진우의 앞길에 치명적인 허물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술동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얗게 질린 환자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넓은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말순의 막말과 고성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이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손가락으로 찌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재수없는 애군 덩어리가 기어들어와서 그래. 내 놈이 재수없게 얼씬거리니까 우리 맑은 불쌍한 아람이한테 나쁜 애군이 덮쳐진 거 아니냐. 당장 꺼져. 주변을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 쪽을 바라보았지만 말순은 모욕적인 막말을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실 아람이의 입술은 더욱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려달라며 말순의 구두발 앞에 바짝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말순은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말순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사나운 인상의 친척 사내 몇 명을 병원 안으로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병실 앞 복도를 겹겹이 둘러싸며 제 접근을 신체적으로 사정없이 막아섰습니다. 병원 벽에 걸려있는 둥근 시계의 빨간 초침이 야속하게 깍깍 소리를 내며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골수를 기증할 사람을 어렵게 구한다 해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순의 지독한 악행과 방해 공작 때문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금쪽 같은 치료의 골든타임이 사정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병원장과 담당 의사들마저 유력한 집안의 입김을 가진 말순의 눈치를 보며 수술 절차를 자꾸만 뒤로 미루었습니다. 보호자의 정식 서명이 없이는 수술실 칼을 잡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내 몸보다 소중한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극도의 공포와 피가 바짝 말라붙는 절망이 제 온몸을 사정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진우가 말순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로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내 딸 아람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 자식이 죽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고 의사 면허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말순은 진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집안의 모든 재산권과 병원 지분을 싹 박탈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말순은 가장의 책임과 재산이라는 밧줄로 진우의 손발을 단단히 묶어버린 채 어린 딸의 목숨을 담보로 치졸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수술실 앞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아람이의 가느다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람이의 희미한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때마다 제 가슴은 도끼로 찍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보다 더 잔혹하게 어린 손주의 목숨줄을 조여오는 말순의 비인간적인 악독함에 제 가슴 밑바닥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세찬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빛이 검푸르게 변해가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사그라들던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어머니의 악행을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한 진우가 의사 가운의 단추를 다잡아 채며 결연한 눈빛으로 집도실을 향해 굳건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적어 내려갔고 자신의 의사 면허가 통째로 박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의 목숨은 내 손으로 반드시 구하겠다는 서약서를 이사회에 내던지듯 제출했죠. 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도 장갑을 끼기 시작하자 상황을 눈치챈 말순이 눈을 험악하게 뒤집어가며 사나운 인상의 친척 사내들을 이끌고 수술실 문을 부술 듯이 세차게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말순이 사나운 고함을 지르며 진우의 수술복 뒷자락을 낚아채려 들자 저는 제 가냘픈 온몸을 사정없이 수술실 문틀에 내던지며 말순과 덩치 큰 사내들의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제가 양팔을 넓게 벌려 문을 단단히 막아서자 말순은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틀고 뺨을 후려쳤지만 저는 아람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점이 찢겨나가는 통증을 참아내며 문고리를 잡은 손에 더욱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말순이 제 어깨를 발로 사정없이 차대며 악을 쓰던 바로 그 순간 제가 사전에 급히 연락해 두었던 유명 방송국 취재진과 사회관계망 언론인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채 수술실 앞 복도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켜지며 불빛을 번쩍이자 어린 친손주의 목숨을 담보로 수술을 막아서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은 채 행패를 부리던 말순의 추악한 실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카메라 영상 속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말순이 손으로 찌그러진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카메라를 내밀고 난리법석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경비원들, 이놈들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 하지만 수많은 기자들의 매서운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말순의 추악하고 악독한 모습은 실시간 뉴스 방송과 인터넷망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쇠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술실 안의 정적 속에서 저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밤새도록 수술실 문틀을 꼭 감싸쥐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붉은 새벽 햇살이 창가를 밝힐 무렵 마침내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수술복을 입은 진우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진우가 수술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며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됐어. 수술 무사히 잘 끝났어. 우리 아람이 살았어, 순이야. 우리 딸이 살았다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진우의 허벅지를 꼭 감싸 안았고 진우 역시 제 피투성이가 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 두 사람은 지나온 모진 고난과 슬픔을 터뜨리듯 수술실 복도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친손주의 목숨을 담보잡고 며느리를 폭행하며 수술을 방해했던 말순의 악마 같은 만행이 담긴 뉴스 영상은 전 국민적인 거센 분노를 사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순이 매주 거룩하게 다니던 성당의 신도들과 오랜 세월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들마저 말순의 집 앞으로 몰려와 담벼락에 침을 퇴뱉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고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병원 이사회 역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를 견디지 못하고 말순이 가진 병원 이사직과 모든 기득권을 강제로 박탈했으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죠. 온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말순은 사람들의 따가운 손가락질과 비난이 무서워 집 밖으로 손가락 하나 내밀지 못한 채 어두컴컴한 안방 구석에서 홀로 벌벌 떠는 비참하고 참담한 신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중치료실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난 불쌍한 아람이는 마침내 검푸르던 입술에 따뜻한 혈색을 되찾고 눈을 비비며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람이가 고소한 미음을 조금씩 씹어 삼키며 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잡을 때마다 제 가슴속을 무겁게 짓눌렀던 검은 먹구름이 깨끗하게 거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아람이의 침대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밤새도록 아이의 작은 발을 따뜻한 손으로 주무르며 아버지로서의 소중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람이의 병실 창가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나와 진우는 회복된 아이의 작은 두 손을 서로 마주 감싸 잡으며 우리 가정을 사정없이 흔들었던 두 번째 큰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아람이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온 집안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던 2달 뒤의 어느 날 나에게 참으로 자상한 어버이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은인이셨던 옥분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는 급박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옥분 할머니는 머릿속 혈관이 막혀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차가운 중환자실에 외롭게 누워 계셨죠. 옥분 할머니가 쓰러져 생사가 불투명해졌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가 무섭게 평소에는 할머니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만 일삼던 먼 친척. 조카 성두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친척 무리를 끌고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성두는 옥분 할머니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눈을 붉게 뒤집어가며 나와 진우를 향해 다짜고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죠. 성두가 내 멱살을 잡을 듯이 손가락질을 해대며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회장님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까지 도둑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재단에 진을 치고 벼락부자 노릇을 해.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성두는 나를 재단에서 가차없이 내쫓고
옥분 할머니의 어마어마한 유산과 사업체를 모조리 강탈하기 위해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성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어두운 집안 구석에서 쥐죽은 듯 숨어 살던 악독한 시어머니 말순을 은밀히 찾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주며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더군요. 돈에 눈이 뒤집힌 말순은 성두의 강교한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지고는 내가 과거 시댁에서 일할 때 금품을 몰래 훔쳐 달아났던 재범, 도둑이라는 엉터리 허위 증언서와 조작된 진술서를 순식간에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말순의 거짓 증언과 성두가 조작해낸 가짜 서류들이 법원에 접수되자 나를 모함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악마의 덫이 내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죠. 급기야 법원에서는 성두 측이 제출한 거짓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약선 요리 기업의 본사 건물과 통장 계좌들에 대해 일제히 가압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빨간 가압류 딱지가 본사 사옥 입구와 내 집 문 앞에 사정없이 붙어버렸고 나를 믿고 찾아온 수많은 가맹점주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환불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본사 로비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두가 돈으로 매수한 일부 자극적인 인터넷 언론 매체들에서는 내가 병든 재력가 노인을 온갖 거짓말로 홀려 재산을 사기쳐 빼앗은 모렴치한 사기꾼이라는 왜곡된 기사들을 연일 자극적으로 터뜨렸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내 이름 석자가 또다시 악독한 도둑년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자 내가 운영하던 약선 기업의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회사 운영은 당장 마비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나는 억울함과 슬픔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옥분 할머니가 누워 계신 병원으로 달리고 또 달렸지만 성두가 거액을 주고 고용한 검은 옷의 사설 경비원들이 중환자실 입구를 철통같이 막아서며 내 접근을 신체적으로 사정없이 차단했습니다. 험상복장의 경비원이 내 가냘픈 어깨를 사정없이 밀쳐내어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지만 나는 옥분 할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서러움에 병원 바닥을 치며 오열했죠. 의사인 진우가 옥분 할머니의 주치의를 만나 상태를 파악하고 경비원들을 말려보려 애썼으나 성두는 법적 보호자 자격을 들먹이며 진우의 병원 출입마저 강제로 봉쇄하고 의료진까지 압박하여 접근을 모조리 막아버렸습니다. 가압류 집행을 하루 앞둔 날 오후 말순이 성두와 함께 승전가라도 부르듯 내 집무실 문을 사정없이 차고 들어와 나를 향해 사나운 비웃음을 퍼부었습니다. 말순이 내 코앞까지 다가와 비틀어진 입술로 차가운 침을 튀기며 몰상식하게 말했습니다. 오냐, 꼴 좋다. 천안식당 도둑년 주제에 벼락 출세 좀 하나 했더니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구나.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번엔 절대로 감옥을 못 피할 테니 그리 알아라. 성두 역시 말순 옆에서 기세등등하게 껄껄 웃으며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는 내 책상 위에 놓인 내 이름표를 바닥으로 세차게 던져 사정없이 깨뜨렸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어머니 말순과 악한 친척 성두가 손을 잡고 내 목을 죄어오는 세 번째 거대한 위기 앞에서 나는 또다시 가슴이 하얗게 말라붙는 아득함과 참담한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무실 집기들의 차가운 가압류 딱지가 붙어버린 다음 날 아침, 성두와 말순은 마치 승리를 거머쥔 군주라도 된 듯 무리를 이끌고 내 사무실 문을 세차게 차고 들어왔습니다. 성두는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틀을 바닥에 사정없이 내던져 깨뜨리며 비꼬듯 말했죠. 성두가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사나운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어이 사기꾼 엿폈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사필귀정 몰라? 당장 이 방에서 내 넝마 같은 짐짝 챙겨서 꺼져. 옆에 서 있던 말순 역시 비틀어진 입술로 껄껄 웃으며 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사나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차가운 침을 튀겼습니다. 오냐, 잘 간다. 버러지 같은 년이 어디서 감히 귀한 남의 뼈 묻은 재산을 탐내. 이제 길바닥에서 바가지 들고 깡통이나 차게 될 테니 아주 꼴이 훌륭하구나. 성두의 사나운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이 내 팔통을 사정없이 쥐어틀며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굳건한 문이 사정없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결연한 표정의 진우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재단법률팀 변호사들을 이끌고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내 앞을 몸으로 포근하게 막아서며 성두의 손을 사정없이 쳐내고 두툼한 가죽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진우가 핏발선 눈으로 성두와 말순을 번갈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손 치워.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과 재단 이사장직은 이미 법적으로 내 아내 순이에게 완벽하게 넘어갔다. 진우가 펼쳐 보인 서류는 옥분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한 달 전 정식 변호사와 공증인을 동석시켜 작성해 둔 법적 효력을 가진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안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약선 요리 브랜드의 소유권을 순이에게 전액 승계한다는 내용과 함께 방탕한 친척 성두가 음모를 꾸밀 것에 대비해 엄중히 경고하는 문구가 똑똑히 적혀 있었죠. 성두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으려 들자 변호사들이 그 손을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성두가 입술을 하얗게 떨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전부 조작된 가짜 서류라고. 이 도둑년이랑 의사놈이 짜고 회장님 몰래 유언장을 조작한 게 분명합니다. 그때 진우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 스피커 너머로 성두와 말순이 음습한 방 안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 소리가 사무실 한복판에 그대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성두가 거액의 돈을 말순에게 쥐어주며 나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하는 소리와 말순이 돈에 눈이 뒤집혀 거짓 진술서를 쓰겠다고 웃어대는 추악한 목소리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넋이 나간 창백한 얼굴로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성두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병원 이동 침대 하나가 사무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놀랍게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옥분 할머니가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죠. 진우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옥분 할머니가 경찰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직접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세차게 내리치며 성두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길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미련한 탐욕에 눈이 뒤집혀서 내 은인한테 사기꾼 누명을 씌우고 회사를 먹으려고 들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해? 이어 옥분 할머니는 옆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말순을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지팡이 끝으로 말순의 어깨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씨 할망구, 당신은 귀한 아들 인생 망쳐놓고 착한 며느리 가슴에 못 박은 죄로 내 남은 평생 동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테니 똑똑히 알아둬.
옥분 할머니는 현장에 동석한 경찰관들에게 성두와 말순을 사기, 공갈 협박,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및 무고 혐의로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복 경찰관들이 쇠로 된 찰칵 소리를 내며 성두와 말순의 양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사정없이 채웠습니다. 말순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몸부림을 치며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내 아들아. 이 어미 좀 살려다오. 나 감옥 가기 싫다. 제발 저 형사들한테 말해서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해라, 아들아. 하지만 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어머니 말순의 손을 무자비하게 털어내버렸습니다. 진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순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으로서 참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감옥 가셔서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눈물로 뉘우치세요. 성두 역시 서러운 비명을 지르며 경비원들과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갔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과 거짓으로 만든 가압류 결정은 법원에 의해 즉각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먹구름처럼 가득 채웠던 음모와 탐욕의 비열한 무리가 완벽하게 소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진우가 내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침대에서 손을 뻗어내 부르튼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옥분 할머니가 따뜻한 손길로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살그머니 말했습니다. 순이야,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저 못된 악마들이 너한테 손가락 하나 못 댈 테니 마음 편히 내 뜻을 펼치며 사거라. 나는 옥분 할머니의 따뜻한 손에 얼굴을 묻고 지난날 시어머니 말순에게 버림받아 찬 바람 불던 밤거리를 헤매던 비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내 모진 세월이 떠올라 서러우면서도 벅찬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진우 역시 내 어깨를 꼭 안아주며 내 눈물을 같이 닦아주었고 우리 두 사람은 깊은 고난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부부의 신뢰를 가슴 깊이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악연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진실의 빛이 우리 삶에 눈부시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세파와 지독했던 악연의 비구름이 모두 깨끗하게 물러가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우리 가족은 지난날의 깊은 상처를 서로의 따뜻한 체온으로 보듬으며 평화롭고 안락한 일상을 차분하게 되찾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을 끊임없이 짓누르던 어머니 말순의 허황된 욕심과 몰상식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돌보는 약선 전문 병원의 원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진우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하여 차가운 진찰실에서 아픈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꼭 잡고 정성 어린 상담과 진찰을 이어가며 참된 의사로서의 길을 당당하고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죽음의 슬픈 고비를 기적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한 우리 딸 아람이는 창백했던 뺨에 발그스레한 복숭아빛 혈색을 되찾고 날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람이가 넓은 집안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맑고 고운 목소리로 깔깔거리고 웃을 때마다 옥분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온 집안에 환한 웃음꽃을 피워내셨죠. 모진 시련과 세찬 비바람을 함께 버텨내며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재확인한 나와 진우는 지나온 고난을 계기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비온 뒤에 따처럼 한층 단단해졌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무렵 진우가 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쥐고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지난날 당신 가슴에 찢어지게 남긴 상처, 내 평생 다 사죄하며 살게. 내 남은 목숨은 오직 당신이랑 우리 아람이 행복 위해서만 바칠게. 나는 진우의 진심이 담긴 깊은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안함과 앙금마저 따스한 봄날의 눈처럼 온화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옥분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회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나를 명실상부한 한방 재단의 대표이자 총괄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시켜 주셨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순이 이사장은 어떤 세찬 풍파 속에서도 정직함과 온정을 잃지 않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을 크게 발전시킬 테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보내주는 커다란 박수와 축하 세례 속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무사히 마친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드는 가슴 벅찬 성취감과 감사함에 가만히 눈시울을 붉혔죠. 한편 허황된 탐욕과 비열한 거짓으로 나와 어린 손주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말수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뒤늦게 자신의 지나친 죄를 뉘우치며 피눈물을 흘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과 미움이라는 사슬에 내 소중한 삶을 얽매이게 두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가만히 털어내며 당당하게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주 주말이 찾아오면 나와 진우 딸 아람이 그리고 옥분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약선 도시락과 따뜻한 국을 챙겨 들고 형편이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람이가 작은 손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드리고 진우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때마다 모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행복의 웃음이 가득 피어났죠. 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선국을 정성스레 퍼담고 있자 옥분 할머니가 내 옆으로 천천히 다가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포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남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법이란다. 보렴, 이렇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지독한 가난과 시댁의 모진 구박, 그리고 차가운 밤거리로 쫓겨나 울부짖었던 내 지난날의 시련은 이제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고 타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커다란 나무로 거듭났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마당 한복판에서 아람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진우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나는 가슴 가득 채워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의 손에 대문 밖으로 내던져져 찬바람 부는 밤거리를 헤매며 비참하게 울었던 그날의 눈물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향기로운 행복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정직과 진심을 잃지 않았던 순희 씨의 삶처럼 착하고 따뜻한 마음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남을 짓밟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비참한 대가를 치렀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희 씨는 당당하게 빛나는 행복을 찾아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인생의 힘든 고비를 지나며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세월을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순희 씨의 삶이 증명해 주었듯 결국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따스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쓸어내리고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